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준비하는 첫 공판 준비 기일인데요. 예상대로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 측도 최순실 씨 측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식 재판은 오는 23일로 잡혀 있는데요. 여상원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박 전 대통령 첫 공판 준비 기일이었는데요. 1시간 48분이 걸렸다고요. 뭐 보통 이 정도 걸리나요? 근데 오늘은 단순히 부인으로 그쳤으면 그 정도 안 걸리죠. 네. 우리 지금 우수석에 대한 것도 얼마 안 걸렸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래 걸린 거는 변호인단이 네. 법률 전문가로서 이 검찰의 공소장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범죄 사실을 인정하냐 아니냐가 아니고 네. 공소장 내용이 법리적으로 안 맞다. 네. 이걸 다툰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강요를 했다면 그 피해자가 과연 법인이냐, 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재용 부회장 이런 사람이냐, 그것도 다퉜어요. 피해자가 누구냐. 네. 그다음 안종범 청와대 수석은 왜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가 안 돼 있냐. 네. 그다음 이 기업들이 지금 돈을 낸 게 불이익을 우려해서 낸 거냐, 아니면 이재용 전 지금 부회장 같이 네. 어떤 기업 승계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낸 거냐, 이게 공소장에 명확하지 않으니까 네. 일단 일단 공소장을 정리해 달라고 하면서 한 시간 이상 공판 준비기를 끌었던 것 같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있겠군요. 그렇죠. 네. 예. 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 기록 검토할 시간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번에 왜 공판 준비 기일 연기해달라는 예, 요청했었잖아요. 예. 근데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네요. 보통 공판 준비기일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잡는데요. 네. 보통 연기를 잘 안 해주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정식으로 공판 준비기 연기 신청을 해서 모르는데 그냥 이 서면을 내지는 않고 네. 그 의견서 내면서 그 말미에다가 지금 시간이 부족하다, 이 한마디 쓰니까 아마 법원에서는 네. 일단 잡힌 공판 준비 기일이니까 일단 재판합시다 해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은 역시 공판 준비 기일 보통 안 나온다고 예상했고 네. 나오지 네. 않았습니다. 예. 정식 재판 날짜가 잡혔는데 23일, 오는 23일 10시로 잡혔는데 네. 그땐 나오겠죠? 나와야 됩니다. 네. 나올 의무가 나와야 있는 거고. 되는 거군요. 네. 예, 그러니까 박 대통령 오늘 출석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그 공판 준비기일에서는 철저히 네. 법리적인 면만 따져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와서 범죄를 시인한다, 인정한다, 부인한다 이렇게 할 여지가 없었던 거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게 오히려 큰 의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재판에 앞서 박 전 대통령 그동안에 지금 다른 변호사님들을 해임했기 때문에 2명의 변호사와 있었는데 나머지 변호인단을 더 보강했습니다. 3명 더 보강했는데요. 이상철 변호사, 이동찬 변호사, 남호정 변호사군요. 그러면 이제 네. 5명이 된 거죠? 그렇죠. 그중에 이상철 변호사는 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까지 한. 그렇죠. 변호사님도 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 하셨잖아요. 네. 예. 거기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습니다. 네, 잘 아시겠군요. 예, 잘 알고 있죠. 한 달에 한 번씩 모임도 갔는데, 저 중에 이상철 변호사, 남호정 변호사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상철 변호사가 이번에 이렇게 변호인으로 된 데는 네. 저 최명성 변호사의 역할이 컸습니다. 네. 최명성 변호사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네. 이 약칭해서 한변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거기 실질적인 활동자입니다. 네. 거기서 이상철 변호사 거기서 네. 공익소송지원센터장을 했거든요. 네. 그 한번 해보겠느냐 요청을 해서 된 거고. 네. 그다음 아까 남호정 변호사인가요? 네, 네. 그분은 이제 이상철 변호사가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네. 했고, 또 한 분이 이동찬 변호사. 네. 저분은 아까 한변의 사무차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된 거죠. 그래서 지금 네. 한변이 무슨 조직적으로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와주는 거 아니냐 하는데 네. 한변 측에서는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검사장 출신이나 더 나아가서 검찰총장이나 정말 거대 변호사 보통은 예.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고등부장 판사 출신도 네. 접촉을 했는데 네. 고등부장 판사 출신이 수임료 문제라든가 네. 아니면 자기 이미지 문제를 생각해서 이게 좀 꺼려하고 있다는 네. 이야기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최순실 게이트 재판이 본격 시작이 되는데요. 핵심 쟁점은 역시 뇌물죄죠. 네, 그래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 많이 했죠. 네. 그 쟁점 중에 제일 큰 게 결국은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모를 해가지고 네. 이 뇌물을 받았느냐, 이게 제일 큰 거고요. 그 공모관계 깨지면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뇌물죄가 지금 성립되기 힘들죠. 네. 거기다가 최순실 씨도 공모관계 깨진다면 네. 이건 뇌물죄를 적용하기 힘듭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뇌물죄에 있어서 네.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로 돈을 받았느냐. 네.
뭐 공동지갑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네. 그 부분 입증이 중요했고요. 네. 그다음 블랙리스트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과연 조윤선 전 장관이라든가 김기춘 실장에 지시를 했느냐, 네. 이게 가장 큰 쟁점으로 앞으로 심리가 거의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 중에서도 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경제 공동체냐 아니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이영선 행정관 재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박 전 대통령의 의상비 수천만 원을 네. 늘 최 씨가 지급해왔다. 오늘 이영선 그 행정관 네.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홍모 씨, 네. 그 상실 담당자가 이야기를 했었죠. 네. 지금 화면에 그, 이영선 예. 행정관인데요.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300만 원씩 월급을 줬답니다. 네. 이 홍모 씨에게. 근데 최순실 씨가 매달 또 1,000만 원씩 줬대요. 한 8천만 원 가량을. 네. 대통령 당선된 뒤에. 당선 전에도 항상 박근혜 대통령 그냥 되기 전이지만 네. 박근혜 후보의 옷값을 최순실 씨가 줬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결국은 이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같은 경제적인 이해관계, 뭐 네. 경제적 공동체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법적에서는 이제 그런 말을 안 쓰니까 네.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했지 않느냐, 네. 이런 지금 강한 추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 특검이 예전에 이런 판단을 했었잖아요. 예, 예. 거기에 더 힘이 실리는 그런 아무래도 모양새가 홍모 되겠네요. 씨 증인을 갖다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어떤 이권을 바랐건 안 바랐건 네. 많은 도움을 주고 그다음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같이 했기 때문에 네. 특검의 주장에 상당한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네. 네.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부정 입학에 연루된 이대 총장이나 뭐 학장 교수들 점점 뭐 재판이 뭐 예. 마무리되고 있죠. 곧 구형이 된 교수도 있고요. 그죠? 예. 네. 유철균 교수라고 네. 담당 교수의 적은 2년 구형을 받았고요. 네. 그다음 지금 최경희 전 총장과 네. 김경숙 전 학장 네. 두 분 다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재판부는 같습니다. 네. 같은 재판부에서 하는데 사건 번호도 다르고 지금 분리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김경숙 전 전 학장에 학장. 대해서 네. 결심 공판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검사가 몇 년에 체해 주십시오. 네. 요것만 남겨놓고 있고 네. 최경희 총장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김경숙 전 학장이 청문회 때 우리 국민들이 많이 기억하실 텐데 난 뭐 연락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고 그러고 최경희 총장도 마찬가지였고 당시 총장도. 근데 며칠 전 재판에서 김경숙 전 학장이 최순실 씨가 학교에 왔더니 총장 차로 이렇게 이화여대를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구경시켜줬다. 이렇게 증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일종의 침묵의 카르텔이 그렇죠. 깨지고 깨진 있는 거죠. 네. 서로 아마 최경희 총장하고 김경숙 전 학장이 서로의 어떤 형사적인 책임을 조금이라도 낮춰보려고 아마 네.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사실 대학교 총장이 직접 자동차를 내줘가지고 네. 이대 어떤 구경을 시켜줘라 할 정도면 최순실 씨와 최경희 총장 사이의 네. 관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화면에 거죠. 김경숙 학장이고요. 네. 네. 그런데 또 어제 재판에서 정유라 씨에게 F학점을 준 한모 교수 예. 증언이 나왔습니다. 네. 네. 처음에 F학점 준다 했더니 최순실 씨가 강력하게 항의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한모 교수가 네. 정유라 씨가 2015년 1월부터인가 1학기부터 안 나오길래 네. 전화를 했답니다. 네. 이렇게 학사에 협조를 안 하면 우리가 학점을 못 준다고.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결국은 이대까지 찾아와가지고 네. 예, 그다음 이 한모 교수한테 면전에서 네. 당신 내가 고소하겠다. 네. 학생을 어디 재적시킨다고 그러느냐. 네. 이렇게 했고 한모 교수는 저는 재적시킨다고 내 권한도 아닙니다. 네. 다만 학사 관리를 좀 철저히 좀 협조를 부탁한 것입니다. 네. 그랬는데 아마 그래도 자기 딸의 학교 교수인데 네. 최순실 씨는 선글라스에 네. 그대로 와가지고 아주 그냥 좀 약간 좀 네, 무례하다. 무례하게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예, 거예요. 그런 느낌을 네. 받았다고 한모 씨가 지금 네, 증언했습니다. 한모 교수가 이제 재판 중에 진술한 내용입니다. 예. 내 딸은 이대 졸업을 안 해도 되고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게 목표다라고 최순실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이제 나는 F학점 주겠다 그랬더니 그럼 이따위 교수가 다 있느냐 해서 이제 서로 명예훼손 나 고소하겠다 뭐 그렇죠.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면서요? 그런 이야기 나왔었습니다. 네. 네. 또 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할 건지 아니면 네. 일부 혐의를 좀 인정을 해서 선처를 호소할 건지가 참 관심인데 네. 오늘 그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법정에 모두 출두하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 해요. 네. 근데 요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준비기일에서 네. 어떤 그 법리적인 다툼을 벌이고 이게 공소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지. 네. 그거는 공소장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네. 아마 혐의를 부인할 건지 네. 일부라도 시인할 건지 나오기 때문에 네. 아직은 이거는 조금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네. 제가 변호인이라면은 네. 박근혜 지금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서 네. 지금 시인한 거는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기 때문에 네. 시인해더라도 별로 큰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로 인해서 뭐 조금 감형을 받거나 네. 이렇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변호인이라면 대통령에게 충고한다면 네. 끝까지 가자. 그리고 이거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마지막 그거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 시인하기에는 너무 오히려 시인하면 마치 형이 그것이 무거울 걸 겁이 네. 나서 형량에 예.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 이 말씀이시죠? 아니, 그건 모르죠. 네. 그건 판사님이 판단하는 건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중간에 유력한 증거가 나오면 몰라도 네. 그 전까지는 부인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됩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그 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만날 수가 있나요? 공범으로 기소된 부분, 네. 그러니까 삼성에 의해서 뇌물로 된 부분, 그거는 네. 같이 기소됐기 때문에 네. 같은 법정에 서고요. 네. 그다음 최순실 씨는 그 외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따로 네. 좀 심리를 받겠다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분리심리 요청서를 제출했다는데 예, 그러니까 예. 재판을 좀 따로 받고 싶다는 예, 좀 서로 그런 의지인 거죠. 옆에 앉아 있기가 상당히 곤란했던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따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 따로 받을 수 없이 재판장에 그 같이 서야 하는 공범으로 경우가 되는 그 경우에는 피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고. 뭐 그건 이제 재판부에서 판단 나름인데, 네. 그건 재판장의 권한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대선이 일주일 남았는데 거소투표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예, 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예. 근데 최순실 씨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하겠다고 신청을 네. 했고 박 전 대통령은 신청 안 했고요. 네, 그렇죠. 이게 지금 김기춘 실장과 최순실 씨는 교도소 내에서 투표를 하겠다. 네. 그러니까 그게 받아들여져서 구치소죠. 네. 내에서 네. 하겠다 받아들여졌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난 투표 포기하겠다. 네. 그래서 신청을 자체를 안 했으니까요. 네. 예. 뭐 실제 했는지 아마 뭐 오늘쯤 아니면 늦어도 내일까지는 이루어질 것 같은데 실제 했는지 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대선 후보 공약 중에 최태민, 최순실 일가의 부정 축제한 재산을 환수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는데 법리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마 그 최태민 씨가 형성해서 네. 이 상속으로 준 재산들 있지 않습니까? 네. 최순실 씨나 네. 여러 가지 자매들에게. 네. 그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네. 공소시효도 많이 지났고. 네. 다만 최순실 씨가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으로 뭐 했던 재산, 네. 형성된 재산. 네. 그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뭐 특별법을 만들. 그건 특별법 안 만들어도 네. 범죄 수익의 은닉 및 환수행하는 아. 법률이 지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검찰이 얼마나 수사를 잘하는지 조사를 하느냐 문제고요. 네. 지금 특별법을 만들겠다 그러면 마치 우리 친일 반민족 과거 행위자들의 전두환 전 대통령 그렇죠. 재산 환수 그런 식으로 같은?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네. 어떤 입증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런 네. 특별법을 통해서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법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상원 변호사와 함께 최순실 게이트 관련된 재판 상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